29. 하늘에 떠있는 것은 완벽한 보름달이다. 레이토가 밀초가 든 종이봉투를 들고 종무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려니 사람 그림자가 도리 너머에서 다가왔다. 키도 크고 몸짓도 큰 것을 보니 오바소키다. 오늘 밤도 영 내키지 않았는지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다. 레이토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키를 맞이했다. 안녕하십니까?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지금 비웃었죠? 소키가 입술 끝을 비죽거리며 말했다. 지겹지도 않은지 또 왔구나 하고. 그럴 리가요. 거짓말.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만해요. 내가 그쪽 입장이라도 코웃음 쳤을걸. 코웃음 치지 않았습니다. 그나저나 후쿠다 씨는. 레이토는 소키 등 뒤로 시선을 던졌다. 차 안에서 기다린대요. 그래요? 마침 잘 됐네. 뭐가요? 지난번에 소키 씨는 나한테 모든 것을 털어놓은 뒤에 이런 말을 했어요. 농나무 파수꾼이라면 어떻게든 해봐라. 뭔가 지혜를 짜내라. 그랬죠. 아, 그래서요? 소키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뭔가 생각난 거 있어요? 있습니다. 그야말로 간단한 일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이따가 차로 돌아가서 후쿠다 씨에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항상 하던 대로 밀초에 불을 켜고 농나무 안에서 아버지 생각을 했다. 그랬더니 여태까지 감지되지 않던 아버지의 염원이 오늘 밤에는 똑똑히 내 머리에 들어왔다. 그리고 레이토는 입가를 풀고 소키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어떻습니까? 뭐요? 소키의 입이 떡 벌어졌다. 지금 제 정신으로 얘기한 거예요? 제정신입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왜 안 됩니까? 왜냐니 그딴 거짓말은 당장 들켜버려요. 왜 들킵니까? 소키씨가 입을 다물면 절대로 들킬 일이 없어요. 왜냐면 소키씨 외에 어느 누구도 수념을 할 수 없으니까요. 들킨다니까요? 이봐요. 나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게 아니에요. 너무 답답해서 아예 기념이 잘 됐다고 거짓말을 해버릴까 하고. 근데 아버지 여번을 받았다고 하면 그게 어떤 것이었느냐 당연히 꼬치꼬치꼬치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나만의 비밀이라고 버티기라도 할까요?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수념한 내용은 비밀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그게 통할 리 없죠. 소키는 두 손을 크게 위아래로 내저었다. 당신 농나무 파수꾼이라면서 기념의 의미도 몰라요? 당주가 자신의 이념이나 신념을 후계자에게 전하는 게 본래의 목적이에요. 우리 회사를 예를 들면 다쿠미야 본점의 경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같은 거. 그것에 대해 아버지가 어떤 식으로 생각했는지 회사 임원들이 물어보면 어쩔 건데요. 지어낸 얘기를 할 수도 없잖아요. 지어낸 얘기는 안 좋지만 소키 씨가 상상해서 말하는 건 괜찮잖아요. 상상해서? 소키는 미간에 주름이 깊어졌다. 어떤 걸? 물론 아버님의 생각을. 만일 오바 도이치로 씨가 살아 계셨다면 이런 때 어떻게 했을까? 이런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걸 상상해 보는 거예요. 소키 씨라면 할 수 있어요. 소키는 맥 빠진다는 얼굴로 고개를 획 돌렸다. 무책임한 소리를 하시네. 댁이 나에 대해 뭘 얼마나 안다고. 잘은 모르죠. 하지만 지난번에 소키 씨는 내게 많은 얘기를 들려줬어요. 아버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했지요. 설령 한 핏줄이 아닌 것이 밝혀지더라도 소키 씨를 친아들로 생각하는 마음에는 어떤 흔들림도 없다. 앞으로도 친아들로 생각하고 가르쳐 줄 것은 남김없이 가르치면서 뒤탄 없이 단련시키겠다. 만일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아버님의 이념이나 신념은 이미 소키 씨의 몸에 속속 스며들어 있습니다. 예념이니 수념이니 하는 절차는 필요가 없어요. 적어도 아버지 오바 도이치로와 아들 오바소키 사이에서는. 레이토의 말에 소키는 허를 찔린 듯한 얼굴이 되었다. 지금까지 전혀 머릿속에 없었던 생각을 듣고 큰 자극을 받았다. 는 건 분명했다.
하지만 잠시 뒤에 소키는 얼굴 옆에서 손을 내저었다. 과대평가예요. 내가 아버지를 대신할 수 있을 리 없어요. 그럴까요? 그렇다면 왜 아버님은 소키 씨가 수념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키 씨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수념을 허락하지 말라고 유언장에 지정해뒀을까요? 혈연 관계인 다른 사람이 있는데도. 그건 아버님은 믿으셨던 거예요. 설령 염원이 전해지지 않더라도 내 아들이라면 자신의 모든 생각을 이어가줄 것이라고. 소키는 입을 꾹 다물었다. 코트 주머니에 두 손을 넣고 지그시 땅바닥을 응시하고 있었다. 휙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레이토는 귀가 시려웠다. 그 다음 얘기는 종무소에 가서. 레이토가 거기까지 말했을 때 소키가 오른손을 툭 내밀었다. 밀초 줘요. 어떻게 할 건데요? 농나무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할 거예요. 일단 오늘 밤에도 기념을 시도해보겠다는? 소키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안 되는 거 알고 있어요. 어차피 염원은 전달을 못 받아요. 그러니 아버지가 나한테 가르쳐 준 것을 찬찬히 생각해내서 그걸 되새기고 헤아려서 받아보려고. 그러시다면 레이토는 밀초가 든 종이봉투를 건넸다. 오늘 밤은 다른 때보다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끝나면 그냥 혼자 갈 테니까 파수꾼은 필요 없어요. 불단속은 확실하게 하고 갈게요. 잘 알겠습니다. 농나무에서 나왔을 때 어떻게 할 생각이냐는 질문은 받고 싶지 않은 것이리라. 레이토는 그렇게 해석했다. 어둠을 향해 걸음을 옮기는 소키의 등 뒤에 잘 다녀오십시오 라고 인사를 건넸다. 후쿠다 모리오가 월양신사에 나타난 것은 레이토가 농나무 주위를 빙 돌아가며 낙엽을 쓸고 있을 때였다. 사람 그림자가 시야 끝에 들어왔지만 구경하러 온 사람이겠거니 했다. 그래서 귀에 익은 목소리가 건넨 어젯밤에는 수고가 많았지요? 라는 인사에 흠칫 놀라 얼굴을 들었다. 후쿠다는 비즈니스 스마일을 지어가며 다가왔다. 아, 지금 잠깐 괜찮을까? 괜찮습니다만 무슨 일이시죠? 당신에게 확인할 게 좀 있어서. 아니, 상의할 일이라고 하는 게 맞으려나? 어쨌든 잠깐 시간을 좀 내줬으면 하는데. 아, 그러십니까? 단 것은 좋아하나? 단 것? 이거야 붕어빵. 역 앞에서 사왔어. 후쿠다는 흰 비닐봉투를 들어 보였다. 함께 어때? 그러시면 장소를 바꿀까요? 후쿠다를 종무소로 안내한 뒤 레이토는 찻잔 2개에 호지차를 내렸다. 내가 술이라면 젬뱅이야. 그 대신이라면 이상하지만 아무튼 단 것이라면 사족을 못 쓴다니까? 후쿠다가 비닐봉투에서 꺼낸 종이봉투를 뜯어 테이블 위에 펼쳤다. 갈색으로 잘 구워진 붕어빵 2개가 들어있었다. 그럼 잘 먹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레이토는 손을 내밀었다. 베어 먹었더니 마침 맞은 달콤함이 입안에 퍼졌다. 단팥 앙금을 먹는 건 오랜만이다. 후쿠다는 붕어빵을 떼어 입에 넣었다. 우물우물 꿀꺽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다. 오, 제법 먹을만하네. 차도 드시죠? 고마워, 잘 마실게. 후쿠다는 찻잔을 손에 들고 사무 책상 쪽을 보았다. 오늘 밤에도 기념이 있는 모양이지? 사무 책상 위에는 촛대가 놓여 있었다. 게다가 이미 초가 세팅되어 있다. 그건 아주 훌륭한 밀초네. 오늘 밤에 기념하는 이는 특별한 사람인가? 죄송합니다만 다른 사람의 기념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어요. 아차, 그렇지. 실례했네. 후쿠다는 차를 후루룩 마시고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더니 긴 숨을 후후 내쉬고 레이토 쪽을 보았다. 어제 소키 씨가 여기서 돌아와서는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드디어 됐다. 아버지의 염원을 받았다라고 말이지. 그래요? 그거 다행이네요.
후쿠다는 탐색하는 듯한 눈빛을 던졌다. 어째 별로 놀라지도 않네? 그런 건 아니고요. 수염을 못하던 사람이 여러 번 도전한 끝에 성공했다는 건 자주 들은 얘기라서. 소키 씨가 그런 경우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후쿠다는 일단 시선을 숙였다가 다시 레이토 쪽을 보았다. 소키 씨에게 물어봤어. 어떤 염원을 받았느냐고. 소키 씨의 대답은 말로 하는 건 어렵다 라는 거였어. 막연한 이미지 같은 것이라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면서 다만 아버지가 어떤 것을 꿈꿨는가, 아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랐는가 라는 건 잘 알았으니까 그 소원을 들어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고 싶다고 했어. 아주 잘 됐는데요. 일단 마음이 턱 놓이셨겠네요. 그러자 후쿠다는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으며 느릿느릿한 동작으로 붕어빵을 한 입 먹었다. 그거 당신이 살짝 알려줬지?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에이, 시침이 떼지 말고 어젯밤에도 소키 씨는 여기 오는 걸 전혀 내켜하지 않았어. 이래서는 오늘 밤도 글렀구나. 나도 포기했을 정도야. 그런데 갑작스럽게 돌변해 버린 거야. 그런 거짓말이 갑작스레 생각났을 리는 없고 누군가 살짝 알려준 게 틀림없지. 그렇다면 그럴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 거짓말이라니 뭐가요? 저는 뭐가 뭔지 도통. 시침이 뗄 거 없다니까. 내가 다 알고 있어. 소키 씨는 수염이 안 된다는 것도. 어쨌든 세상 떠난 회장님하고는 40년을 함께 부대 껴온 사이야. 이래저래 깊은 속내도 털어놓으셨지. 생각지도 못한 고백에 레이토는 잠깐 혼란스러웠다. 수염이 안 된다는 걸 다 알면서 여태까지 소키 씨를 여기에 데려오셨어요? 어쩔 수 없었어. 소키 씨가 회장님 핏줄이 아니라는 건 나는 모르는 일로 해뒀으니까. 유언장에 소키 씨에게 기념을 시키라고 적혀있는 이상 생전에 회장님에게 후견인 역할을 떠맡은 내가 데려오지 않을 도리가 있나. 소키 씨에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후쿠다 씨는 진상을 알고 있다고. 그럴 수 있다면야 내가 왜 그런 고생을 했겠나? 그럴 수가 없었어. 회장님이 부탁하신 일이라서. 소키 씨의 아버님이? 그래. 소키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는 평생 본인 혼자 떠안고 가게 하라고 하셨어. 회장님 말씀으로는 진상을 아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분명 언젠가는 우는 소리를 하게 된다는 거였어. 힘들어졌을 때. 미주알 고주알 털어놓고 편해지고 싶은 건 인간의 본능이다. 하지만 큰 조직의 리더가 그런 식이어서는 곤란하다라는 거야. 그러니 더더욱 내가 기념에 매달렸지. 내가 냉큼 포기해버리면 혹시 후쿠다는 진상을 알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고 소키 씨가 의심할 수 있잖아. 첫날 기념에 동행하려고 하신 것도 그런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소키 씨가 이 기념이라는 지긋지긋한 것을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게 하고 싶었어. 빠른 말로 아버지의 염원을 받았노라고 연극을 해줬으면 한 거야. 그런데 소키 씨가 저래 봬도 아주 착실한 데가 있어서 거짓말을 한다는 발상 자체가 아예 없어. 솔직히 참말로 애 같았네. 소키 씨도 마음이 무거웠겠지만 나도 대체 언제까지 이 짓을 계속해야 하나 진짜 정신이 아득하더라고. 그런데 어젯밤 갑자기 그 얘기를 꺼내는 거야.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곳에 오기 전에는 평소와 똑같아서 전혀 의욕이라고는 없었다고. 아하, 그렇다면 이건 누군가 살짝 알려줬겠구나 하고 눈치챈 거야. 그런 거였구나 하고 이해가 되었다. 지난번에 기념을 하러 오셨을 때 소키가 이래저래 털어놨어요. 사정 얘기를 듣고 내가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은 왜 소키 씨의 아버님, 즉 오바 도이치로 씨는 기념을 했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관습이라서 별 수 없이 그랬는지도 모르지만
당주였으니까 뭔가 이유를 달아서 기념을 안 하는 방법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기념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수념자를 소키씨로 한정했다. 이건 대체 무엇 때문일까 하고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답이 나왔어? 나왔습니다. 답은 실로 간단했어요. 기념을 하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에는 거짓이 하나도 없노라고 주위에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 상상이지만 소키 씨가 도이치로 씨의 친아들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적잖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기념을 해두면 최소한 도이치로 씨 본인은 아들과 한 핏줄이라는 것에 어떤 의문도 갖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소키 씨가 수념을 했다고 하게 되면 그런 모든 의심을 씻어낼 수 있어요. 아무도 이러니 저러니 할 수 없죠. 진짜 그런 거라면 도이치로 씨가 소키 씨에게 바랐던 것은 단 한 가지, 수념한 척 해달라는 거예요. 후쿠다는 만족스러운 듯 응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했던 대로 당신은 아주 머리가 좋아. 하지만 소키 씨가 수념한 척 하게 되면 나중 일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건 회장님이 생각을 안 하셨을까? 아니요, 회장님은 아들을 믿으셨어요. 설령 염원이 전해지지 않더라도 뭔가 다른 형태로 내 생각이나 신념은 모조리 내 아들에게 전해줬다라는 분명한 믿음 같은 게 도이치로 씨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레이토의 말에 후쿠다는 진지한 표정이 되었다. 실은 오늘 아침에 소키 씨에게 물어봤어. 회사의 후계자 문제에 대해 회장님의 본심은 어떻더냐고. 그랬더니 소키 씨가 이렇게 말했어. 아버지는 우선은 현재 사장님의 아들 다스이토 씨를 첫 번째 후보로 생각하고 있다. 아들인 소키는 평직원으로 제조 현장에서부터 영업까지 모든 과정을 수습사원으로 경험하게 한다. 후계자 후보에 올릴지 말지는 그 근무 태도를 보고 임원들과 협의해서 결정한다. 자신감이 넘치는 말투였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회장님의 뜻이 참말로 제대로 이어졌구나 했지. 이제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어떤 의미에서는 기념이 성립된 것이네요. 회장님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네 덕분이야. 후쿠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내밀었다. 역시나 농나무 파수꾼이야. 아직 견습 딱지를 못 댔는데요. 그렇게 말하고 악수에 응했다. 오후 10시 레이토는 큼직한 종이봉투를 들고 종무소를 나섰다. 손전등으로 앞쪽을 비추면서 갔다. 이따금 빛을 좌우 양옆으로 비춰보았다.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한밤중에 참배를 하러 오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부터 하려는 일은 가능하면 어느 누구의 눈에도 띄고 싶지 않았다. 기념 입구에 도착했을 때 일단 발을 멈추고 심호흡을 했다. 아무래도 망설임이 지워지지 않았다. 이런 건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머뭇거림이 여전히 마음속에 걸려 있었다. 하지만 레이토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밀었다. 덤불숲으로 에워싸인 가느다란 길을 천천히 나아갔다. 잠시 뒤 농나무 앞으로 나섰다. 낮에 깨끗이 청소를 했기 때문에 주위에 뒹구는 낙엽은 거의 없었다. 심장이 점점 더 크게 뛰었다. 긴장감 때문인지 죄책감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어쩌면 기대감이 큰 것인지도 모른다. 호기심으로 가슴이 설레는 것을 억누르지 못하는 건 분명하다. 발밑을 조심해 가면서 농나무로 다가갔다. 기념하는 사람들을 응대할 때 하는 마음이 고양되는 게 전혀 달랐다. 나무 기둥 안으로 들어갔다. 종이 봉투에서 촛대를 꺼내 항상 놓는 자리에 앉혔다. 이미 밀초는 꽂혀 있다. 후쿠다가 말했던 대로 가장 큰 밀초다. 성냥으로 불을 켠 뒤에 손전등 스위치를 껐다. 장내 향기를 풍기는 공간 속에서 밀초의 불꽃이 흐느흐느 흔들렸다. 독특한 향기가 흘러나와 나무 기둥 안을 서서히 채워갔다.
레이토는 정자하고 눈꺼풀을 감았다. 머릿속에 떠올려야 할 인물은 단 한 사람.